안녕하세요. 원서 스타디 영어 그림 동화책 여러분과 함께할 최정희입니다. 잠깐만 제 소개할까요? 저는 아이들하고요 영어 독서 지도를 현재 한 13년 정도 해오고 있습니다. 작은 학원에서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제가 아이들에게 읽기를 지도하면서 새로 알게 된 것들 있잖아요. 예전에 알았는데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알아가면서 요즘 특히 선생님들이나 어머님들이 동화책 가지고 아이들한테 영어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지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그런 정보를 한번 나누면 어떨까 그런 생각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나마 여러분들이 동화책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영어 특히 읽기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간단한 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간에는요, 이거 3번으로 계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막 영어 동화책 읽으면서 읽기 배워가는 이제 이멀전트 수준의 아이들이요. 그런 아이들하고 어떻게 읽기를 지도하면 좋을까 아주 간단하게나마 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글밥이 조금 많은 책이요. 그래서 글밥 많은 조금 중급 정도 되는 그림책 가지고 한번 또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려보고 마지막으로는요 칠드런 너블 가지고 또 선생님들하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영어 동화 그림책이요.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책들 있죠? 한 8권 정도 될 거예요. 이제 막 영어 시작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읽기를 시작하는 아이들이죠. 구체적으로. 그래서 읽기 시작하는 아이들하고 어떻게 읽어나가면 되는지 이제 그거 말씀드리려고 할 건데요. 한 시간 되는 데까지 한 4권 정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렇게 하고 만약에 시간이 안 되면 나머지 4권 정도는요. 제가 한번 만약에 정말로 나 한번 정말 스터디 해보고 싶어 이런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한번 직접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월크시트를 드릴게요. 거기에 한번 직접 써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가르치면 되겠구나 라고 한번 선생님들도 깊이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아이들하고 이제 영어 동화책 지도하는 게 거의 지금 13년 됐거든요. 그러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으니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들한테 듣는 질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머님들한테 듣는 질문도 있겠죠. 가장 공통적으로 많이 듣는 질문이 뭐냐면요. extensive reading을 많이 해야 되나요? 혹은 intensive reading을 많이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뭐 다독을 많이 해야 되나요? 혹은 정독을 많이 해야 되나요? 이제 그렇게 질문을 많이 받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둘 다 많이 해야 돼요. 어떤 리딩이 됐던 리딩이라는 영역은요, 절대량이 채워져야지만 가능한 영역이거든요. 효율적으로 무언가 비법이 있어서 그 비법대로 무엇을 하면 잘한다.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리딩은요. 리딩은 1차적으로 양이 많아야 돼요. 많이 읽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당연히 다독도 많이 해야죠. 재밌게 많이 읽어야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언어 학습도 심도 있게 해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extensive reading, intensive reading 다 많아야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intensive reading, extensive reading 다 좋아요. 다 많이 해야 되는데 그 리딩에 comprehensive한 액션이 일어나느냐 그게 더 중요해요. 이해하느냐는 거죠. 내가 이거 지금 많이 읽어요. 재밌게 많이 읽을 건데 이해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이해 못하면 재미도 없겠죠. 많이 읽을 리도 없고요. 또 이해 못하는 책을 가지고 언어를 학습해요? 그것 또한 효과적이지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정독이 됐던 다독이 됐던 정말 중요한 건 그 안에서 understand, comprehend라는 액션이 일어나느냐 그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extensive reading이요, intensive reading이요 다 comprehensive reading이어야 된다라는 전제 하에 많아야 되는 거예요. 둘 다 많이 하셔야 돼요. 아이들한테 다독이 됐던 정독이 됐던 많이 시키셔야 돼요. 중요한 건 comprehension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요, 이 comprehension이에요. 어떻게 이해시킬 거냐고요. 요즘에 이제 워낙 관심이 많잖아요. 동화책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엄마표 영어를 통해서 혹은 이제 영어 동화 교실을 통해서 많이들 읽혀주시려고 한다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자세히 보면요. 재미있게 읽혀주려고들 다들 노력하세요.
그렇죠. 당연하죠. 아이들 재미있어야지 읽을 테니까. 재미있게 읽어주는데요. 거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내용을, 핵심 내용을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가. understand라는 그 액션을 꼭 선생님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래서 이거예요. 자, 선생님들이 무엇을 가르쳐야 되나요? 아이들한테. 자, 오늘 제가요, 이런 동화책들 많이 가지고 나왔거든요. 자, 이런 동화책들 가지고 수업을 할 거예요. 아이들하고. 자, 동화책이라는 텍스트는 있어요. 자, 이 동화책을 가지고 what to teach. 무엇을 가르칠 거예요. 또 가르칠 것이 정해졌어요. 어떻게 가르칠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서 아이들로 하여금 understand라는 액션을 일어나게 하실 거예요. 오늘 그거 말씀드릴 거거든요. 자, 결론 먼저 말씀드릴게요. 무엇은 story element예요. 어떻게요? 그건 질문을 통해서예요. 설명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혹은 translation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말로 바꾸는 과정. 자, 동화책 다 읽어서 영어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바꿔요. 그런 우리말로 바꾸는 과정으로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요. 질문을 통해서, 적절한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액션을 프롬프트 시키셔야 된다고요. 자, 어떻게 하냐고요? 이제 그거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스토리 엘러먼트요. 스토리라는 장르는요, 다른 장르의 어떤 그 리딩 머티리얼하고 다르게 특징적으로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캐릭터, 등장인물이요. 그리고 세팅, 플롯. 플롯이라는 거 what happen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냥 거짓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작가가 거짓말로 지어낸 거예요. what happen이라는. 그런데 그 what happen이 언제, 어디서. 그 세팅이죠. 아이들하고 스토리를 읽었으면 바로 누가, 무엇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지? 그것을 이해시키는 게 우리가 동화책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리딩을 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들이 가르쳐야 되는 요소인 거죠. 어떻게? 적절한 퀘스천을 통해서. 그럼 이제 오늘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거예요. Fix it. 이멀전트 시기 아이들이니까요. 한 6살, 7살 그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혹은 초등학교 1학년 정도. 실제로 그림을 통해서 아이들이 사실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 동화책이잖아요. 그림을 통해서 아이들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토리 엘러먼트를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이해시켜서 서머라이즈까지 유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영어를 가르칠 거잖아요. 이해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해한 것을 이제는 written 텍스트로까지 정리해낼 수 있게 이제 그렇게 도와주자라는 거죠. 자, fix it은요, 보시는 것처럼요. 아기가 텔레비전에 안 나와요. 텔레비전이 고장 났거든요. 그래서 그 텔레비전을 어떻게 고쳐서 재밌게 텔레비전을 본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은 텔레비전 끝에 가서 보지는 않아요. 자, 궁금한 내용은요. 나중에 이제 선생님들이 한번 책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 보시고요. 오늘 저는 여기서 Fix it이라는 이 간단한 스토리를 어떻게 아이들하고 정리하지? 어떻게 스토리 엘러먼트를 정리하지? 그걸 말씀드려 볼게요. 자, 보세요. 아이들하고 스토리를 다 읽었어요. 그런 다음에 자, 제가 아까 질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스토리를 읽기 전에는 필요한 질문들이 있어요. 아이들로 하여금 스토리 이거 무슨 내용일 것 같아? 라고 내가 굉장히 궁금증을 가지고 스토리를 읽어야지만 아이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스토리를 읽고 싶을 거잖아요. 그래서 스토리 읽기 전에는 커버 페이지 보면서 이런 질문들 먼저 간단하게 해주세요. What can you see in the cover page? 자, 어떤 것들이 보여요? Yeah, we can see a baby bear and a father bear. And look at the baby bear carefully. Does she look good? No. Not really. So, what do you think the baby bear? Why is so upset? 왜 이렇게 화가 났어요? What is the title? What does the title mean? The title says, fix it. One more time, fix it. So, what do you think this story is about? 아이들 하여금 fix it이 무슨 의미일까를 생각하게 하면서 스토리 읽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스토리 다 읽었어요. 자, 스토리 읽은 다음에 스토리 엘러먼트를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는 방법을 오늘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요, 스토리 다 읽은 다음에요, 아이들하고 뭐 한 번 읽고 정리하셔도 되고요, 두 번 읽고 정리하셔도 되고요. 그거는 선생님들 혹은 어머님들이 자녀분들, 아이들 얼마만큼 언더스탠드를 지금 잘 하고 있지, 얼마만큼 이 책의 내용을 이해했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 가면서 이제 정리 작업을 하시는 거죠. 자, T 차트를 이렇게 쭉 그려 놓으세요, 보드에. 자, 그런 다음에 물어보시는 거죠. Who is the main character? 자, 지금 이렇게 빨갛게 스피치 버블에 있는 거는 선생님들 혹은 어머님들이 물어보시라는 question이에요. question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Who is the main character? 자, 주인공이 누구예요? 아이들에게 항상 책을 읽고 난 다음에는요, 주인공이 누구인지, 그 다음에 세팅, 언제, 어디서, what happened? 이라는 이 질문을 굉장히 루틴하게 항상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주셔야지만 아이들도 책을 읽으면서, 아, 이 책을 다 읽으면 엄마가, 선생님이 또 주인공이 누군지 물어볼 거야. 세팅이 무엇인지, 언제, 어디서 이야기가 일어났지? 라고 물어볼 거야. 그러니까 내가 책을 읽을 때는 항상 언제, time, 또 어디서, place와 관련된 단어들은 좀 내가 눈여겨봐야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책을 읽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자, 먼저 메인 캐릭터 찾아볼까요? 그런데 이 책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mergent level이에요. 이제 글을 배우는 아이들이라고요. 사실은 이제 글을 배우는 아이들의 특징 뭐예요? 뭐 파닉스도 이제 어느 정도 하고 있죠. 파닉스 하면서 이제 책도 읽고 있어요.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요,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이나 어머님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무언가를 잘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무언가를 모를 때가 더 많아요.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요, 대문자, 소문자도 아직은 구별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건 제일 첫 번째 페이지거든요. 여기서 캐릭터 이름을 찾을 거거든요. 그래서 Can you find a name of the main character? 하고 아이들하고 책을 보면서 같이 찾아가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랬을 때 캐릭터 네임을 금방 찾으면 좋은데 못 찾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Actually the name begins with the capital letter. 자, capital letter로 시작하는 단어를 이 문장 안에서 찾으세요 라고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one morning 할 때 one도 o도 capital letter예요. 근데 이거는 문장의 시작이라서 capital letter예요. 그러면 단어 중에서, 문장 속에 있는 단어 중에서 capital letter로 시작하는 건 어디 있어요? Emma. 아이들이 책에서 직접 Emma를 포인트할 수 있게 유도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책을 반복적으로 읽는 거 말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책을 읽히시면요, 자세히 보면 아이들이 뭐 하냐면요, pretend reading이에요. 책 읽는 척 하는 거예요. 하나씩 그 written text 하나하나를 내 스포큰 워즈하고 매칭시키면서 정확하게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이 사운드로 기억을 해서 pretend reading 하거나 saying the book이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한 글자 한 글자씩 반드시 포인트하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찾아내는 활동이 이제 그런 아이들한테 그 리튼 텍스트하고 스포큰 워즈를 매칭시키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죠. 자, 그래서 MR 찾았어요. 그럼 이제 선생님 써주시는 거죠. So let me write the main character is MR 하고 이제 천천히 써주시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요. When does the story start? 자, 여기에서는요, 뭐 장소보다는 시간이 더 중요해요. 책에도 시간을 나타내는 이제 단어가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Can you find a word for time? 자,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어요. 그거 어디 있어요? 그래서 morning이라는 단어를 아이들하고 찾아내는 활동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세요. The story starts in the morning 하고 센텐스를 써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사실은 이 스토리를 다 읽어보면요, 픽처를 통해서, 그리고 굉장히 이제 그 반복되는 그 패턴의 센텐스들이 많아요. 이 책은요, 어린아이들이 읽는 책이니까. 그래서 금세 이제 이거 어떤 내용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내가 이해한 것을 well summarize 할수록 계속 도와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what happened 이라는 영역을 아이들하고 같이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아이들의 책은 주로 problem과 solution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Fix-it 역시 전형적으로 problem과 solution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자, what is the problem in this story? 라고 물어보고 나서요. 자, 찾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자, what is the problem in this story? 하고 물어보면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막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절대 그럴 리가 없거든요. 하나씩 프롬프트 시켜주셔야 돼요. 어떻게 프롬프트 시켜야 되느냐? 물어봐 주시는 거죠. What happened first? 자, 처음에 일어난 일이 있어요. 자, 이 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그 책마다 선생님들이 반드시 필요한 페이지를 아이들한테 이렇게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look at this page. You can find a problem.
in this page. 자, 여기 분명히 있는데 뭐냐면요. Okay, the TV didn't work. Can you point to that sentence what I'm saying? The TV didn't work. 그래서 아이들하고 읽은 책이지만 선생님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문장을 찾아내게 하시는 거죠. Okay. 자,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요. The TV didn't work예요. 자,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 다음에요. But something serious happened. 자, TV가 안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What is it? 자, 그건 뭘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상황하고 또 문제를 잘 구별을 못 하거든요. 그 컨디션. 자, 이 책에서 이제 가장 그 제시되는 첫 번째 상황은 TV가 나오지 않는다는 건데, 아이들이 찾아가야 되는 건 뭐냐면, 거기에서부터 파생되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그 심각한 문제를 찾아볼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 여기 보세요. 엄마가 이제 TV를 고쳐주려고 노력하시는 거거든요. Could Emma's mother fix the TV? No, she couldn't. Could Emma's father fix the TV? No, he couldn't. 자, 이렇게 해서 지금 TV를 못 고쳐요. 그게 더 문제인 거죠. How about the fixing man? Could he fix the TV? 자, 나중에는 fixing man이 오거든요. No, he couldn't. Her mother, her father, even the fixing man could not fix the TV. That's the problem. 자, 그래서 여기 쓸 건데, 자, 지금 몇 문장 써야 돼요? Her mother couldn't fix the TV. Her father couldn't fix the TV. Even the fixing man couldn't fix the TV. 세 문장이나 써야 돼. 너무 많다. 그래서, 선생님 너무 힘들어. 한 문장만 고쳤어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쓸래요. Nobody could fix the TV. 이렇게 고쳐 쓸게요.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Something more serious happened. Do you know what it is? 자, TV를 못 고치는데 이제 더 심각한 게 계속 문제가 일어나요. 자, 그게 뭐냐면 보세요. 엠마요. She's crying. 막 울어요. 왜요? TV 못 고치니까요.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Emma's father and Emma's mother are trying to distract her. 자, 딴 데로 관심 돌려야 되잖아요. So what is Emma's father doing in this page? 어떻게 하고 있어요? He is blowing up the balloon. 그죠? What is Emma's mother doing in this page? Yeah, she's singing a song. Even a cat too. 고양이까지요. 여기서는요. Yeah, his father is pretending to be a horse. So, could Emma's father fix Emma? No. Emma's mother and Emma's father, even a cat, couldn't fix Emma. 또 세 문장 써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쓸게요. Nobody could fix Emma.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해서 이 스토리에서 나오는 문제를 세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굉장히 아주 분명한 문장으로 표현해낼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요. How is the problem solved? 그럼 이제 어떻게 문제가 해결됐어요? 보세요. What did Emma's mother do to fix Emma? 어떻게 했어요? Yeah, her mother started to read her book. 책을 읽어줬어요. 그래서요. Could she fix Emma? 자, 이제 진정됐어요? Yeah, sure. 보세요. 엠마가요. 이제 자기 친구들한테, 장난감 친구들한테 책 읽어주면서 텔레비전 보는 거는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Emma's mother read her book, then Emma forgot watching TV. That's the story. 자, 스토리는 아이들에게 그림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이해시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내가 이해한 것을 말로 표현하지 못해요. 아직은 그럴 연령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메인 아이디어를 핵심적으로 이해해야지만 그거에 따르는 부차적인 디테일들도 같이 이해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재미있게 이야기를 읽어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핵심적인 내용을 이렇게 집약적으로 요약해주는 이런 활동까지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은 여기에 쓰여져 있는 이 문장들을 아이들하고 같이 반복해서 읽고요. 그런 다음에 보세요. character, setting, problem, 그리고 solving이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 거잖아요. 이거를 아이들하고 카피시키는 연습까지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이들하고 스토리를 읽고요. 중심 내용을 이해하고 그것을 라이팅으로까지 연결하는 활동을 하시는 게 되죠. 이런 활동들이 많아야 돼요. 재미있게 읽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재미있게 읽고 그래서 이거 나 또 다른 책 읽고 싶어요 라고 계속해서 아이들한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선생님들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거기에서 확실하게 중심 내용이 무엇이다라는 거를 이해시키는 활동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해한 내용을 집약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라이팅으로까지 아이들이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이런 활동들이 선생님들이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에 대한 핵심 내용인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서 제가 이 픽스잇 가지고 이왕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려 볼게요. 뭐냐면요. 실제로 책의 내용은요. 지금 제가 좀 전에 이렇게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6, 7문장으로 끝나지 않아요. 실제로 보면은 각 페이지마다 문장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문장들이 나와 있죠. 무슨 얘기냐. 메인 아이디어를 핵심적으로 정리를 했다면 그 핵심적인 메인 아이디어를 서포트하는 디테일들이 이 책에 분명히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영어 선생님이잖아요. 아이들한테 영어 가르칠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나오는 이 디테일한 익스프레션도 같이 가르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디테일한 익스프레션은 또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그거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이야기의 구조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전개가 돼 있죠. 시퀀스죠. 그래서 전체 스토리를 이번에는 시퀀스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죠. 시퀀스로 정리하는 거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일단 이렇게 10가지 문장을 정리를 조금 해놓으셔야 돼요. 책에 나오는 문장에서 가장 또 집약적으로 시퀀스를 설명하는 문장을 10개만 한번 잘 정리를 하시는 거죠. 자, 이거 끝까지 잘 들으시면요. 제가 이 10개 쓰여진 문장이랑 핸드아웃을 선생님들한테 보내드릴게요. 자, 이렇게 10개 문장을 잘 정리한 다음에 조금, 저는 이런 환경에서 수업해요. 그러니까 흰 보드판이 있고요. 이제 보조 융판이 있어요. 이거 왜 보여드리냐면 이거 2가지 다 활용해서 아이들하고 수업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조금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책을 카피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그림카드를 좀 만들어 보세요. 자, 책을요, 내가 수업하기 위해서 그림카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카피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이거 가지고 상업적으로 사용하시면 그건 안 돼요. 자, 수업을 하기 위해서 그림카드 10개를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10개 문장하고 매칭 4개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는 거예요. 센텐스 스트립 하고요. 이제 픽처 카드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아이들한테 먼저 그림카드를 이야기의 순서대로 한번 잘 보드판에 붙여보세요 라고 이제 요구를 하셔야 돼요. 시퀀스를 배울 거니까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릴게요. 보세요. 자, 이렇게 그림카드 제가 준비해 놓으라 그랬죠. 그런 다음에 자, 시퀀싱으로 그림카드를 잘 정리해 보세요 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준비하실 거잖아요. 이렇게 아이들한테 붙이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붙이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스토리가 시퀀싱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전체 스토리는 사실은 헤드 파트와 미들 파트와 엔드 파트로 구별이 되죠. 그리고 스토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10개의 문장으로 순서를 이해할 거야가 아니라 처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고 중반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지 사실은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스토리 시퀀싱을 연습할 때도 항상 헤드 파트, 미들 파트 그리고 엔드 파트로 구별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자꾸 선생님들이 습관 들이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아이들한테 붙이라고 하면 좋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 어떻게 붙여요? 얘들아 앞에 2장 붙이고 중간에 4장 붙이고 마지막에 4장 붙여라. 뭔가 좀 이상하죠.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자, 일단 이제 픽처 카드 이렇게 모아 놓으실 거예요, 융판에. 그런 다음에 아이들한테 뭐라고 요구를 하셔야 되느냐. Choose 2 cards showing what happened first. 자, 2개만 골라보세요. Choose 2 cards showing what happened first.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자세히 본 다음에 처음에 일어났던 거 2개 골라낼 거잖아요.
그러면 그 두 카드를 가지고 put these two cards in a story order. 자,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붙이시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는요. 남은 카드를 가지고 Okay, this time choose 4 cards showing what happened next. 자, 그러면 이제 중반부에 일어났던 거 카드 4개 골라보세요. 라고 해서 고른 카드를 가지고 다시 한번 put these cards in the story order.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남은 이 카드를 가지고 These are showing what happened at the end part. So put this card in the story order. Can you? 해서 이렇게 붙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스토리를 항상 We can divide the story into 3 parts. Head part, middle part, and end part. 라고 습관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이머전트 시기에서부터요. 이렇게 습관을 들여 놓으셔야지만 아이들이 점점 더 글밥 많은 스토리를 읽으면서도 자기 스스로 중반부, 초반부, 후반부를 스스로 나누어 가면서 훨씬 더 well understand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꼭 이렇게 도와주세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아이들하고 센텐스 스트립을 준비하시고 이제 픽처하고 센텐스를 매칭시키는 연습을 하시면 되잖아요. 자, 얘들아 픽처하고 센텐스를 매치시켜 보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자, 어떻게 하냐면요. Let's find out what happened in the head part of the story. What happened in this picture? 자, 여기는요. Can you open a page of this picture? 자,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폈어요? 어디예요? 아, 여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펴게 한 다음에 오케이. What did Emma do in this page? 자,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So point the most important sentence. 가장 중요한 센텐스예요. 뭐예요? 여기서 Emma got up early. 오케이. 그러면요. Can you find a sentence? Emma got up early to watch television. 그런 문장 있어요? Emma got up to watch television. 자, 선생님이 지금 말하는 문장 여기 있어요? 라고 해서 이 센텐스에서 다시 한번 선생님이 말하는 문장, 책이 여기 있죠? 자, 여기 있구나 해서 이 문장 센텐스 스트립하고 이렇게 매칭시켜가면서 그 문장을 찾아내는 연습을 시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이들하고 하고 있는 활동은 리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섀도우 리딩, 따라서 읽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많이, 그러니까 read aloud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페어 리딩 하는 것도 중요해요. 굉장히 많이 중요한데, 그것 플러스 뭘 해야 되느냐?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하게 센텐스를 읽어낼 수 있는 찬스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책에 있는 문장을 센텐스 스트립으로 옮기고요. 그래서 센텐스 스트립에 있는 문장 보고 책에 있는 문장하고 똑같은 문장인가 확인해보고 내 눈으로 직접. 그래서 그걸 픽처하고 매칭시키는 이런 연습을 하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그 다음에는요. What happened in this picture? 여기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기도 페이지 펴게 하시는 거예요. Something wrong happened. What was it? TV didn't work. 자, 그 문장 찾았어요? 그럼 여기서는요. Can you find a sentence? The TV didn't work. 이 문장 찾았어요? 자, 이렇게 붙여나가시는 거죠.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Let's find what happened in the middle part of the story. 자, 이번엔 이제 middle part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찾아볼 거예요. What did Emma's mother do in this picture? 자, 그래서 Can you find a sentence? Emma's mother try to fix it. 이 문장 찾았어요? 이렇게 찾아가시는 거죠. 또 What happened? 그런 다음에는요. Could she fix it? No, she couldn't. 여기 어디 있어요? She couldn't fix it. 이런 문장 어디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아이들하고 픽처하고 센텐스 매칭을 계속해서 해주시는 거죠. 마지막도 마찬가지고요. Let's find out what happened in the end part of the story. 라고 해서 각각의 센텐스 스트립을 하나씩 책하고 매칭시키면서 찾아가는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헤드 파트, 미들 파트, 엔드 파트까지 10개의 센텐스를 픽처하고 매칭시키는 연습을 여러 번 하시고 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시퀀스 차트를 카피시키시면 돼요. 헤드 파트, 미들 파트, 엔드 파트로 나누어서 내가 지금 선생님하고 여러 번 반복적으로 픽처하고 센텐스 매칭했던 저 센텐스들을 이번에는 이렇게 페이퍼에 옮겨야지 라고 해서 아이들한테 카피시키시면 되는 거예요. 인내심은 조금 필요하세요. 아주 재미있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런 재미있는 액티비티로 당연히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리딩을 가르쳐서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라이팅같이 완성되는 그 과정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런 약간의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 연습도 필요하다라는 거를 선생님들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제가 Fix It이라는 요 동화책 가지고요. 어떻게 스토리 맵 정리하는지, 어떻게 이제 스토리 엘리먼트 정리하고요. 그리고 디테일한 시퀀스를 정리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장점은요.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책들은요. 이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아이들하고 또 이렇게 개별적인 학습할 수 있는 그 학습 머티리얼들이 다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책 구입하신 다음에 혹시라도 궁금하시면 러닝캐슬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아이들하고 또 부가적인 학습할 수 있으니까 한번 꼭 찾아보시기를 이제 부탁을 드려볼게요. 자, 두 번째로 또 하나 책 소개 드려볼까요? 이번에는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소재는요, 가장 친숙한 소재는 아무래도 패밀리죠. 그래서 Fix It도 패밀리와 관련된 얘기였고요. 자, 이번에는 Peter's Chair라는 요 책 가지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제가 지난달에도 선생님들하고 그 에즈라 제키츠라는 작가 가지고 특별히 스토리 4개를 가지고 수업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또 Peter's Chair라는 이 책은 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려 볼게요. 자, Peter's Chair는요, 딱 보시면 아시겠죠? 어린 동생이 태어나서 그 동생에게 자기 물건을 이제 양보해야 되는 이제 그런 시기가 온 아이, 피러죠. 그래서 그 피러가 자기 어렸을 때 썼던 그 의자들을 보고 하는 생각.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한테 책을 읽혀주시면요. 이거 굉장히 올드한 스토리예요. 굉장히 옛날 스토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그 스토리를 이해하는 그 과정에서 그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면 좋은 게 뭐냐면, 그 컴프레hen션 스킬이거든요. 컴프레hen션 스킬 중에서 이 self correction이라는 게 있어요. self correction to my experience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 영어 잘 못하는데 내가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이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하고 굉장히 비슷해. 그래서 언어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감성적으로 이게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책들을 가지고 스토리 수업을 하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죠. 피터스 체어가 바로 그런 스토리 중에 하나거든요. 그 시블링 라이브러리 있잖아요. 동생이 태어났어. 거기서 나오는 어떤 그 상실감, 내 물건을 양보해줘야 되는 거, 이런 그 감정들을 요즘에 아이들이 한 번씩은 다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피터스 체어는 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6살, 7살, 8살 요 시기 아이들에게 선생님들이 만약에 영어를 가르치신다면 반드시 꼭 활용해 보시라고 권해드리는 동화책 중에 한 권입니다. 피터스 체어는요, 아이들에게 먼저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커버 페이지 보시면서. What can you see in this cover page? 자, 이렇게 보시면서. What can you see in this cover page? We can see a boy and a little chair and a toy crocodile, a picture of a baby and a bag. What does the title say? The title says Peter's chair. Who do you think Peter is? Maybe the boy is Peter. What is he doing? He's looking at the chair. Why do you think Peter is looking at the chair so seriously? Who is the baby? What is this story about? 자,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미리 이 책의 내용은 무엇일 것 같아 라고 예측할 수 있는 찬스를 주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아이들하고 책을 읽으시고요. 자, 책을 다 읽었어요. 책 다 읽은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토리 엘리먼트를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어떻게 정리하면 되냐면요. 요렇게요. T-차트를 그려 놓으시고요. 자, who is the main character? 메인 캐릭터 누구예요? Peter죠. The main character is Peter. Where does the story start? 자, 이 책은요. 피터의 집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피터 집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yeah, this story starts in Peter's house. 자, 그런데요. 자,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아이들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가장 핵심적인 걸 물어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질문하는 요령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여기에 정리해야 되는 것들을 아이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이제 질문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저는 뭐라고 물어볼 거냐면 What did Peter's father do? 자, 여기서 보시면요. 처음에요. 아빠가 이렇게 피터 체어에 이제 페인팅을 하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Yeah, Peter's father is painting the chair in pink. Whose chair is this? It's Peter's. Okay. 그래서요, Peter's father painted Peter's things pink for Susie. 동생 이름 수지거든요. 자, 수지를 위해서 이렇게 페인팅을 하는 거 본 거예요. Did Peter like it? No, not really. So what did Peter do? 자, Peter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페이지 보여주시는 거죠. Yes, Peter picked up his chair and ran away. 자, 도망갔어요. 그리고는요. Yeah, he put his chair, his toy crocodile, a picture of the baby and the bag outside his house. 자, 집 밖에 이렇게 쭉 늘어났어요. 그런 다음에 Yeah, Peter decided to sit in the chair. 자, 의자에 앉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Peter ran away with his little chair. And he decided to sit in his chair. 자,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거죠. Something wrong happened. What was it? 자, 그런데 이제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나죠. 그게 뭐냐면요. Yeah, he's too big to sit in a chair. He couldn't fit in a chair. 의자 안 맞거든요. 그게 문제죠. He couldn't because he was too big. 자, 이렇게 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지를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는요. What did Peter's mother do to have Peter feel better? 자, 엄마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죠? 피터 기분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Yeah, Peter's mother called Peter to have a special lunch. 자, 애기들이 삐지면은 이렇게 맛있는 거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 똑같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Peter's mother called him to have a special lunch. So, what did Peter do? Did he go back home? No, at first. 처음부터 네 그렇게 가지는 않죠. 아이들도 한번 이렇게 튕기잖아요. 그래서 Peter pretended he didn't hear that. 자, 못 들은 척해요. But yeah, after tricking with his mother, yeah, he sat in a grown-up chair. 다 이제 의자에 앉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이들하고 간단하게 스토리텔링 하면서 Peter sat in a grown-up chair.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How does the story end? 그래서 이제 이야기 어떻게 끝났어요? Look at this picture. What did Peter say to his mother? His father. 아빠한테 뭐라고 얘기하죠? 뭐라고요? Father, let's paint the little chair pink for Susie.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And they did.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then he told his father to paint his little chair pink for Susie. 자, 이렇게 하면 스토리 아이들하고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피터's 체어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요. 글밥의 분량이 이렇게 작은 게 아니에요. 보통 한 400단어 정도는 될 거예요. 300단어에서 한 400단어 정도 나오거든요. 페이지 수가 제가 봤을 때는 한 30페이지 정도 나올 테니까 25페이지에서 30페이지 사이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픽스잇 있잖아요. 이거에 비하면 이거는 또 이제 픽스잇이라는 이 동화를 글쎄요 적어도 한 1년 정도 읽은 아이들이 이제 피터's 체어 정도 수준의 책을 읽지 않을까요? 그랬을 때 아무래도 글밥이 조금은 늘어나죠. 그러니까 지금 정리된 것처럼 스토리맵에 글씨도 조금 늘어났단 말이에요. 디테일도 조금 더 많아질 거고. 그랬을 때 가장 핵심적으로 아이들이 이해해야 되는 거는 지금 이렇게 스토리맵에 정리한 캐릭터, 세팅, 그리고 프로블럼, 그리고 솔루션이죠. 아이들에게 적어도 내가 피터's 체어라는 스토리를 재미있게 잘 읽었어요. 그랬을 때 정말로 핵심적으로 명확하게 이해해야 하는 내용은 바로 지금 여기에 정리된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아이들하고 같이 여러 번 읽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스토리맵으로 또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피터's 체어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자, 이것도 디테일이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오늘은 가장 집약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것만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피터's 체어는 이렇게 해서 캐릭터, 세팅, 이벤트 혹은 프로블럼 그리고 엔딩 파트를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이것 또한 러닝 캐슬에 들어가셔서요. 디테일한 문제들도 풀어보실 수 있어요. 학습적인 부분, 또 보캐뷸러리 이런 것도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 포함해서 같이 공부하시면 되고요.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거는 스토리 엘리먼트를 반드시 아이들하고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정리하는 연습들을 꼭 하셔라 라고 제가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자, 2개 더 할 거예요. 자, 이번에는 위젯, 더 긴 스토리예요. 자, 요건 또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자, 이거는요,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훨씬 더 또 스토리가 글밥이 많아져요. 보시는 것처럼요. 그래서 또 이렇게 글밥이 많은 스토리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또 그거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자, 볼게요. 자, 위젯은요. 커버 페이지를 먼저 한번 볼까요? What can you see in this cover page? We can see a dog and its shadow, right? And look at this shadow carefully. Whose shadow you think is this?
I think it's a cat's shadow, isn't it? And what does the title say? The title says wizard. Wizard. Who you think wizard is? Maybe the dog is wizard. And why think the dog wizard has a cat shadow? What is this story about?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자, 그렇게 해서 아이들하고 이제 스토리를 읽어 나가시면 될 거예요. 스토리를 다 읽으셨어요. 자, 이건 조금 더 이야기가 복잡해요. 어떻게 복잡하냐? 스토리 엘리먼트를 정리를 하는데 스토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캐릭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팅이 있고 플롯이 있다 그랬죠. 근데 피러스 체어나 픽식 같은 경우에는 프로블럼이 제시가 되고 그 프로블럼이 간단하게 해결되는 그런 구조예요. 왜? 스토리가 짧잖아요. 그리고 스토리가 훨씬 더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전달이 되는 그런 스토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글밥도 작고 스토리의 구성도 그 플롯의 구성도 프로블럼하고 솔루션. 근데 위젯은 조금 더 길어요. 그러면 그 플롯이라는 구조 안에 또 다른 하나의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클라이맥스예요. 그죠? 어떤 절정에 달하는 어떤 위기가 막 갈등을 거쳐서 막 이렇게 아주 막 이렇게 절정에 달하는 어떤 그 극한 어떤 그 시점이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도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런 것들이요. 이야기가 이제 복잡해지면 그런 어떤 그 혹은 이제 로드블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이제 구성 요소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단순히 스토리 맵으로 이야기를 정리하기에는 이야기가 조금 더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플롯 디어그램 풀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딱 보면은 이거는 이야기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뭔가 그 전개 과정에서 뭔가 피크가 되는 어떤 정점이 있구나. 그리고 그 정점 이후에 이야기가 급격히 해결되는 그런 과정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구나라고 시각적으로 먼저 예측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플롯 디어그램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하고 스토리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처음에요. Who is the main character? 이 메인 캐릭터는 위젯이죠.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이들도 알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요. This story took place at Mrs. Dix's house. 자, 여기서는요, 그 Dix라는 이제 미시스가 나와요. 그 마음 좋은 이제 할머니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Mrs. Dix house에서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요. 자, 아이들한테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정점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지를 하나씩 천천히 물어봐 주세요. 어떻게 물어봐야 되느냐? What happened to Widget first? 자, 처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중간에 보시면요. 이런 페이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이 위젯은 스트레이 더그예요. 길을 잊어버렸어요. 집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위젯 아줌마네 집을 이렇게 오고서 몰래 들어가 보는 거죠. 너무 cozy 아늑해 보이니까. So what did Mrs. Dick say? 자, 그래서 이 마음 좋은 이 미시스가 위젯을 발견하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I wish you could stay, but I'm afraid the girls just can't stand dogs.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냐면 girls는요, 여기 cat이에요. 고양이들이 살거든요. 그래서 이 고양이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불쌍한 이 위젯이 우리 이 스트레이 독이 같이 살 수 있을까 하면 걱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엄마도 선생님들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세요. Mrs. Dix wanted the wizard to stay in her house, but she was afraid her 6 cats couldn't stand dogs. It means the 6 cats didn't like the dogs. 이런 이야기죠. 그런 다음에요. What did the wizard do to get along with the cats?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위젯이요. 어떻게 했겠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요. Okay, look at this page. Look at this page. Look at this page. What happened? 자, 이제 한번 보셨으니까 자, 선생님은 어떻게 질문해야 될까요? Yeah, look at this page. What did the wizard do? Yeah? When the girls, the cats perked up. 이제 perk them in to make themselves bigger. 자, 그랬을 때 What did wizard do? 위젯은 어떻게 했어요? 다음 페이지 볼래요? Yeah, wizard popped up too. Like a cat. 캣처럼 행동한 거죠. So, when God hissed and spit. 자, 이번에는 cat hissing 한다 그러죠. spitting. 자, 이렇게 행동했거든요. 위협해야 되니까. So, what did wizard do? 자, 그랬더니 위젯은 또 어떻게 행동했어요? Yeah, wizard hissed and spitted like a cat. 똑같이 행동했어요. 자, 그래서요. The girls growled. 자, 이번에는요. 우르렁거렸죠. 그죠? 그랬더니 what happened next?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Wizard purred.
가르랑거리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이거 보더니 위젯이 쫄았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쫄은 거죠. 근데 쫄았을 때도 고양이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Yes, Wizard acted like a cat. Then what happened after he acted like a cat? 자, 그래서 이제 cat처럼 행동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Sometimes Wizard forgot he was a dog. 자, 이제 자기가 dog이라는 것조차 잊어버렸어요. 자, 그래서요. Wizard acted like a cat. Sometimes he forgot he was a dog.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요. Something wrong happened. 뭔가 문제가 발생해요. To Mrs. Dix, what was that? 자,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게 뭘까요? Look at this page. Can you find a sentence showing what happened to Mrs. Dix?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아이들한테 직접 찾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센텐스를 찾아보라고 하시는 거죠. What happened? Yeah, one day Mrs. Dix tripped on a toy and fell down. She didn't move. That's the problem.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보세요. One day Mrs. Dix fell down and didn't move. 자, 이거 problem인데요. More serious happen이에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What was that? What did the wizard and the cats do for help? 자, 이제 도움이 필요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책을 읽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 묻고 대답하세요가 아니라 찾으세요. Can you find a words for action?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words들이 나오잖아요. 고양이들이 하는 액션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결국 이제 타겟 words가 될 거잖아요.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해야 되는. 그래서 그 액션 words를 직접 찾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meow, screeched, 또 yowled, carol. 자, can you find four words? 자, 단어 4개 다 찾았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So, did anyone come for help? 그래서 누가 도와주러 왔어요? No. No one came. 정말 심각하죠? 자, 이렇게 해서 클라이맥스 부분에 써주시는 거죠. Wizard and a cat moved and meowed, screeched, yowled, and caroled for help. But no one came. 아무도 안 와요. 자, 그래서요. What did Wizard do? 어떻게 했어요? 위젯이요. Yeah, Wizard was naturally a dog. 원래 dog이잖아요. So, what did he do? Can you find a sentence showing what Wizard did? Yeah, Wizard barked. 멍멍 큰 소리로 짖은 거죠. So, what did a cat do after they saw Wizard barking? Yeah, they started to bark too for help. 자, 그래서 Wizard barked for help. Then the cat barked for help too. So, was their problem solved? Yes.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대답하겠죠. 당연히 이제 순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yes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하셔야 돼요? Okay, look at the page. And which sentences show that idea? You said yes. 자, yes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뭘 보고 yes라고 한 거예요? 그 문장 찾아보세요. 여기 나오네요. Everyone came. Mrs. Dix was saved. Okay. 자, 그래서요. Everyone came, so Mrs. Dix was saved. 이렇게 써주시고요. 마지막 이제 정리해 주셔야 되죠. How did the story end? 그래서 스토리 어떻게 끝났어요? Look at the page. What did Mrs. Dix ask the cats? Yeah, she asks, it's nice to have a dog, right?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So, yes. 이제 고양이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죠. What did the cats answer? They said yes. Okay. The cats agreed that it was nice to have a dog.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죠. 자, 되셨어요? 자,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이거는 위젯 스토리가 조금 더 길어요. 그래서 이 긴 스토리가 플랫 디아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핵심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내용들이 웰 서머라이즈가 되는 거죠. 선생님들이 한번 이 플랫 디아그램을 정리를 하실 때는요. 선생님들이 먼저 한번 이 디아그램을 써보시는 거예요. 이거를 적어도 여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한 110단어 이제 이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한 110단어로 정리를 해봐야겠다라고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한번 이 플랫 디아그램을 써보시는 거죠. 써보실 때는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Character, setting, what happened, problem, roadblock. 또 절정이에요.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장애물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지? 이거를 선생님도 이렇게 구조적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거죠. 썸타임은요, 그 선생님들이 또 저한테 자주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책이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칠 때 좋은 동화책이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그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궁금하시죠. 항상 제가 이렇게 강의 끝나면 항상 그 선생님들이 물어보시는 거, 그 첫 번째 질문이 어떤 책이 좋은 책인지 책을 추천해달라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렇게 플롯 디아그램이나 스토리 맵이요. 공식처럼 잘 정리되는 스토리북이 가르치기에 좋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스토리북은 그 성격상 그 작가가 던지고 싶은 어떤 메시지가 강한 책도 있잖아요. 그리고 꼭 어떤 그 굉장히 잔잔한 그런 어떤 그 플로우가 잔잔한 책도 있잖아요. 혹은 프로블럼과 솔루션이 굉장히 막 역동적으로 강하게 제시되는 책도 있잖아요. 작가마다 다르죠. 그랬을 때 아이들하고 어떤 띵킹 스킬 베이스로 언더스탠드를 시키기 위해서 내가 동화책을 선택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플롯 디아그램 혹은 이게 이 스토리 맵이 아주 잘 정리가 되는 그런 책이 효과적인 것 같아요. 이제 개인적인 취향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젯도 이렇게 그 워드블락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책이라서 아이들하고 well understand라는 그 수업을 하기가 굉장히 효과적인 책이에요. 선생님들이 꼭 한번 정리를 하셔서 또 한번 수업을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이 스토리가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이렇게 플롯 디아그램이 나왔어요. 그런 다음에 아이들에게 계속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이 정리한 플롯 디아그램을 놓고 아이들하고 계속 물어보는 거죠. Who is the main character? 아이들이 이 문장 보고 대답하면 되잖아요. The main character is Widget. Where did the story take place? The story took place at Mrs. Diggy's house. What happened? 자, 계속해서 지금 보여주는 이런 질문들 계속 하시면 돼요. 선생님 질문하고 아이들은 대답하고 아이들은 그냥 naturally 이 플롯 디아그램을 보고 질문에 대답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가 질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스토리를 정리해내는 연습을 말하기를 통해서 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질문하고 아이들이 대답하는 연습이 굉장히 플루언트리하게 잘 이루어졌다라고 판단되면 그때 이렇게 플롯 디아그램을 주고 아이들에게도 카피를 시키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위젯이라는 조금 글밥이 많아지는 스토리이지만 그래서 여기에 어떤 워드블락, 클라이맥스가 존재하는 스토리를 효과적으로 아이들에게 이해시키고 정리시키는 수업을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자, 위젯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가 끝났으면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소개시켜드리고 이제 요거 마무리를 할게요. 이번에는요. 혼도 앤드 파이비앙이라는 책이에요. 이게 제가 조금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게 굉장히 좋은 책이거든요.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제가 이거 표지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요즘 스타일로 하면은 좀 빈티지하죠. 이해게 해주세요. 자, 굉장히 좋은 책이고요. 이거는 특히나 펫. 고양이, 이 강아지, 이게 두 개가 귀엽기도 하고, 또 이 안에 나오는 베이비가 또 너무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귀엽고 예쁜 거 좋아하시는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그런 선생님들이라면 정말 안 읽을 수 없는 스토리다라고 저희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또 다른 컨셉을 하나 줄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진 스토리예요. 이건 뭐냐면요. 제가 아까, 스토리 엘러먼트 말씀드리면서 캐릭터 말씀드렸죠. 그리고 세팅과 플랫 말씀드렸죠. 플랫은 what happen이에요. 그래서 스토리맵 혹은 이제 플랫 디아그램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하고 스토리를 정리하는 거에 간단한 팁을 드렸단 말이에요. 요거 혼도 앤드 페이비앙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세팅이에요. 스토리 엘리먼트는요, 캐릭터 세팅, 이 플랫이라는 세 가지의 이 컨셉을 선생님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만 아이들한테 웰 서머라이즈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거든요. 자, 세팅, 세팅 뭐야? 그냥 타임, 플레이스 그거 아니야? 이렇게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세팅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지만 서머라이즈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훌륭한 도구로 활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굉장히 복잡한 스토리지만 세팅을 통해서 하나하나를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혼도 앤드 페이비앙을 통해서 어떻게 세팅이라는 요 요소를 가지고 또 스토리를 정리할 수 있는지 그거 말씀드려 볼게요. 질문 한번 해볼까요? 커버 페이지 보고요. What can you see? We can see a dog and a cat. 이건 간단해요. 사실은 안에 있는 스토리도요. 읽어보시면 이게 위젯하고는 달라요. 위젯은 뭔가 아주 막 클라이맥스 워드블락에 있는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지? 뭐 이런 어떤 그 활동성이 강한 굉장히 역동적인 스토리라면 혼도 앤드 페이비앙은 이미 알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거 워낙 이제 유명한 스토리니까. 이건 굉장히 잔잔해요. 굉장히 뭐랄까 어떻게 보면 이거 뭐 이렇게 그냥 평범한데
이거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막 그 혈기왕성하고 움직이기 좋아하는 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평범하고 이렇게 잔잔한 스토리를 이렇게 전달할 수 있지? 이거 한번 또 고민이 되실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세팅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정리를 해나가면서 재미있게 또 수업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who is Hondor and who is Fabian? What do you think this story is about? And what do you think they will do in the storybook? 자, 여기서 얘네들이 굉장히 많은 액티비티를 하거든요. 그 액티비티를 찾아가는 이제 그런 읽기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책을 읽고 나서 어떻게 스토리 엘러먼트를 정리를 하느냐?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거 세팅이에요. 이 책에서는 이제 세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혼도하고 페비앙의 하루를 정리를 하는 거죠. 이 책에서는 So let's summarize what Hondor does and what Fabian does in a day. 자, 하루 동안에 혼도하고요. 페비앙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정리를 할 건데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게 뭐냐? We can see two main settings in the story. The first one is home and the second one is beach. 자, 혼도가요, 페비앙이 같은 집에 사는 애완동물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집에 사는데 혼도가요, 나들이를 해요. 그래서 제가 볼게요. 이렇게 바닷가를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닷가에서 하는 활동하고 집에 있는 그 페비앙이라는 고양이하고 compare, contrast가 되는 그런 구조의 스토리예요. 자, 그러면 혼도는 무엇을 했고 페비앙은 무엇을 했을까? 같은 시기에 각기 다른 장소에서 그거를 아이들하고 찾아가는 활동을 할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할 거예요. 자, we can see two main settings, home and beach. 자, 두 가지 세팅이 있는데 자세히 보면 혼도가요. 비치에 갔다가 집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이렇게 서클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이게 시퀀싱이지만 한 자리에서 스타트가 돼서 다시 이야기가 스타트 됐던 자리로 돌아오는 구조구나 라고 머릿속으로 이게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요. 자, 여기 보세요. Where is Hondor? 자, 여기 혼도 어디 있어요? Can you find the word for place? 자, 여기 flower라는 단어를 아이들한테 찾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활동은요, 책을 여러 번 읽은 다음에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flower라는 단어를 찾아서 자, 세팅에 써주시는 거죠. 그런 다음엔요. Look at this page. Where is Hondor? Yeah, he's in a car. Can you find a word for place? 그래서 car 찾았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car. 그런 다음엔요. Look at this page. Where is Hondor? Yeah, he is at the beach. 그래서 우리 이미 비치는 써놨네요. 자, 그리고 나서는요. Look at this page. Where Hondor dives. 자, 어디로 뛰어가는 거예요? waves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세팅이 되는 단어 waves 이렇게 써주고요. 그런 다음엔요. Where is Hondor? In the sea. 자, 바닷속에 있어요. 그런데 sea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런 다음엔요. Where is Hondor now? Yeah, he comes back to the beach.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beach. 자, 그런 다음엔요. Finally, he comes home. 집으로 다시 돌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home 다시 써야지. 홈 벌써 써놨네요. 이렇게 하면 혼도가 움직인 장소를 이렇게 서큘러 구조로 한번 정리를 해놓을 수 있죠. 그리고 나서요. 이번에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요. 혼도만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페이비앙도 있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페이비앙은 어디 있어요? windows이죠. Can you find a word for place? windows 찾았어요. 그래서 when Hondor is on floor, Fabian is on the windowsill. 이렇게 해서 compare 되게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요. 자, when Hondor is in the car, where is Fabian? 어디 있어요? home에 있어요. 그래서 혼도는 자동차에, 페이비앙은 같은 시간에 집에 이렇게 또 컴페어가 되게 써주시는 거죠. 그런 다음엔요. Okay, when Hondor is at the beach, where is Fabian? Can you find a word for place? Living room. 자, 찾았죠? 그래서 okay. 비치에 있을 때 페이비앙은 living room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When Hondor dives in the waves, where does Fabian dive? For door. 자, 여기서는 또 door. 이렇게 컴페어 되게 써주시고요. 자, see 나왔죠. 그러면 페이비앙은요.
bathroom이에요. We don't have the words bathroom in this page, but we can write the bathroom. 자, bathroom 없어요. 근데 선생님 이렇게 쓸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bathroom 이렇게 써줄게요. 그리고 나서 다시 beach, 그죠? 그러면 이번에는 혼돈, 페이비 양은요? 페이비 양은 어디예요? kitchen이라고 써도 되고요. table이라고 써도 돼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Finally, when Hondo comes back. 자, 혼도가 집에 있을 때는요. Where is Fabian? You can find no word for place. Home. 똑같이 집에 있었잖아요. 여기 벌써 home이라고 벌써 써있네요. 라고 이제 아이들한테 설명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혼도 하고요. 페이비앙 하고요. 하루가 각각의 장소에 따라서 활동하는 이런 내용들로 정리가 될 수 있거든요. 자, 책 읽었으면 당연히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아이들이 학습해야 되는 타겟 vocabulary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조금만 더 확장해 볼까요? 각각의 장소에서 있었던 문장들을 또 정리를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서큘러 구조를 가지고요. 자, 문장은요. 혼도가 했던 문장이에요. 그리고 페이비앙이 활동했던 거 혹은 페이비앙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장으로 이렇게 나눠 놓으시면 돼요. 아이들이 구별하기 좋게 혼도하고요, 페이비앙하고요, 이렇게 색깔을 달리 해주세요. 아직은 아이들 영어 수준이 이렇게 높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센텐스 스트립을 가지고 한꺼번에 아이들한테 제시를 했을 때 어려워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네이밍 파트는 이렇게 색깔을 달리 해주실 수도 있고요. 혹은 혼도 파트 먼저 하고 나중에 페이비앙 파트 따로 하고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아이들의 수준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결정하세요. 저는 선생님들한테 빨리 설명드려야 되니까 그냥 같이 할게요. 자,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자, 플로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플로어에서 혼도가 있었다라는 거 설명해 볼까요? Hondo is on the floor. 자, 아까 이렇게 요 센텐스 스트립에서 아이들한테 찾게 하시는 거죠. Hondo is on the floor. 자, 문장 찾아서 이렇게 옆에 붙여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또 페이비앙은요, 윈도우스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문장 여기 있어요. 페이비앙 is on the windows. 자, 그 문장 센텐스 스트립 찾을 수 있겠어요? 자, 아까 책에서요.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읽으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윈도우스 단어 찾았죠? 그러니까 이 윈도우스에 들어간 문장을 센텐스 스트립에서도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Fabian is on the windows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붙여놓는 거죠. 그러면 세팅에 따라서 그 세팅에서 나오는 문장도 같이 컴페어 되게 이렇게 정리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car예요. 그죠? 자동차에서는요. Hondo rides a car라는 문장 연결하면 되겠죠. 그래서 can you find a sentence? Hondo rides a car. 자, car라는 단어가 들어간 문장을 찾아보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페이비앙은요. 페이비앙 stays home. 자, 집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페이비앙이 있는 문장에서는 home이 들어간 문장을 찾으세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계속 정리하시는 거예요. 자, 미취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Came home to place with his friend Fred. 자, Fred하고 놀았잖아요. 그래서 그 문장 이렇게 붙이고요. 또 리빙룸에서는요. 굉장히 귀엽죠? 귀여운 문장이. 저 이거 너무 귀여워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꼭 봤으면 좋겠어요. 요런 문장이거든요. 여기에 나오죠. 그래서 Fabian plays with the baby. 요 문장이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요 문장을요, 센텐스 스트립에서도 찾아보세요. 그래서 Fabian plays with the baby 문장 찾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컴페어 되게 계속 붙여주시는 거예요. 또 waves, 파도에서는요, 혼도 dives in the waves. 자, 여기서 Fred랑 같이 갔어요. 그래서 혼도가 아니고 two dogs예요. 자, 그럼 two dogs로 시작하는 문장 찾아서 같이 붙여볼까요? 이렇게 붙이시는 거고요. How about Fabian? Fabian은요, dives for the door. 그래서 door가 들어간 문장을 또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C에서는요, 책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요, Hondo has fun with Fred. 이렇게 문장이 나오거든요. 볼까요? 여기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면은 Hondo has fun with Fred 이렇게 나오니까요. 자, 이 문장을 센텐스 스트립에서도 찾아보세요. 자, 이쯤 되면은요, 이제 아이들이 센텐스를 많이 떼냈잖아요. 몇 개 안 남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 생각 어떨 것 같으세요? 이거 이제 아이들이 문장 너무 여러 개 떼냈으니까 너무 쉽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아이들은 쉬워야 재밌는 거 아시죠? 자,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훨씬 더 이제 자신감이 막
막 뿜뿜 막 쏟아져 나와요. 왜? 몇 개 안 되니까 빨리 찾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훨씬 더 효과적으로 수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너무 효과가 떨어져. 그거 아니에요. 아이들 재밌어야 돼요. 근데 아까 문장 센텐스 스트립이 많았던 거에서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아이들 오히려 빨리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수업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혼도 has fun with Fred. How about 페이비앙? 페이비앙은요, 페이비앙 여기 화장실에서 이렇게 사고 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책에선 뭐라고 돼 있어요? 페이비앙 has fun too.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can you find a sentence? Fabian has fun too. 자, 아이들 이제 몇 개 안 남았으니까 쉽게 찾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요. which에서는요, 혼도 wishes to could eat the fish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 요 문장이요, 요거 센텐스 스트립에서 찾으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붙여주시고, 또 테이블에서는요, Fabian wishes he could eat the sandwich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붙여주시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home에서는요, 자, what does Fabian and Hondo do? Hondo eats his food. Fabian eats his food too. So the book says Hondo and Fabian eat their food.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그 문장이 있죠?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시퀀싱일 것 같지만 또 어떤 사건이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냥 그 리스트 구조죠. 혼도가 어떤 활동을 했고 페이비앙은 또 어떤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리스트 구조로 잔잔하게 제시가 되기 때문에 스토리맵이라든지 뭐 플롯 디아그램이라든지 이런 형식으로는 정리가 안 돼요. 그냥 혼도는 어떤 장소에서 무엇을 했지, 페이비앙은 어떤 장소에서 무엇을 했지, 그러니까 리스트 구조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잘못하면 굉장히 평면적으로 재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서큘러 구조를 이용을 하고 그 안에서 혼도하고 페이비앙이 각기 있었던 장소 혹은 갔던 장소를 세팅을 기점으로 해서 문장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아이들이 훨씬 더 활동성 있게, 잔잔한 스토리이지만 활동성 있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이들하고 여러 번 센텐스 스트립하고 세팅의 월즈하고 매칭시키는 연습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플로어, 윈도우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갔지, 무슨 활동을 했지를 한번 아이들하고 카피시킬 수 있게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오늘요, Fix It 하고요, Peter's Chair Widget, 그리고 혼도 앤드 페이비안까지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되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린 건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까요? 이게 사실은 제가 선생님들하고 이제 수업 같이 하실 때는 보통 한 2시간 정도 수업하는데 오늘은 그냥 가장 이렇게 핵심적으로 선생님들이 꼭 정리를 꼭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만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직 그 밑에 있는 책들 제가 정리 못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책들은요, 제가 이렇게 월크시트를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선생님들이 이거 예를 들어서 Mrs. Cook's Kitchen은 어디에 적당할까? Harriet, you will drive while me.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이 책은 또 어떤 이거 가지고 디아그램을 가지고 정리를 하면 재미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선생님들이 잘 생각하셔서 직접 한번 정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선생님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서 동화책 가지고 이렇게 수업하면 좋겠구나라는 거 계속해서 잘 좀 한번 계획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는요, 요거보다 글밥이 조금 더 많은 이야기 구조가 조금 더 복잡한 책들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그때 또 만나 뵙기로 하고요. 자, 오늘요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